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회사에 합격하게 될까요? 하고 6표로 칠 수도 있는데요. 타로 카드로 한번 볼게요. 최종 합격할 수 있을까? 면접 과정이 그렇게 쉽고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카드 컵 3번의 역방향. 면접에서 요구하는 답변을 내가 충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드 10번의 역방향.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제대로 면접을 못 봤다고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합격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헬리님, 이력서 보고 갑자기 서류 합격했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요? 일단 면접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면접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헬리님,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라고요. 면접 과정에서 혹시라도 내가 면접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다음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되고요. 공인중개사하고 피부관리사하고 어떤 게 잘 맞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어제 공인중개사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시다고 하시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주는 84년 6월 19일생이라고 하셨고요. 학원을 다닌다는 게 조금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5월에 갑신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월에 갑신일주, 격으로는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격은 대체적으로 관을 보고 인성을 본 다음에 퇴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편관이 투관되어 있다는 것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관격 그랬으니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 이런 것에 적응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는 타고난 자질에 있어서는 뷰티라든지 예체능에 관련되는 그런 분야가 적성에는 잘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로는 용신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용신 그러면 이렇게 자수, 인성, 용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인성은 문서를 다루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인중개사라든지 경영 분야의 일이 적합합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상관격이 비경겁제를 많이 봤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질 일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신경 쓰는 일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람 만나고 상대하는 일이 잘 맞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같은 거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죠. 편관이 천간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성이 많은, 즉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보다는 밖에 돌아다녀서 내가 이것저것 맞춰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것이 단순히 부동산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도 보러 다녀야 되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오히려 뷰티 쪽보다는 공인중개사 쪽 일이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사주는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일이 나쁘지 않은 그런 구도입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꿈 내용 같은 거 올려주시면, 꿈자리가 사나운 이유, 첫 번째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할 때, 자신의 마음이 불안정하거나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꿈자리가 사나운 경우들이 많고요. 아무런 꿈자리가 그러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데도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면
집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한다거나 침대 방향을 바꿔본다거나 잠자는 방을 바꿔본다거나 하는 걸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내가 사주상으로, 체질상으로 꿈을 잘 꾸는 체질이다 이랬을 때는 또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꿈은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계속 신경 쓰이게 되는 게 꿈이고요.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꿈도 잘 생각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루아님, 이력서를 3곳을 제출했는데 올해 안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점을 한번 봐드릴게요. 네, 취업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요. 하루아님, 새해 오 손이 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루아님이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 3곳을 제출했다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직장이 아닌가 봐요. 새해 오 손이니까 그냥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한번 찔러 봤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손이동에서 제로 같습니다. 예, 이거 취업운에 있어서 손이 동했다라는 것은 이게 취업이 뜻대로 잘 안 돼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가 이번 달이 유달이다 보니까 신유달에 있기 때문에 관이 약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취업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3곳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없어서 못 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달에 취업운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다른 곳에도 이력서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남자친구 형수, 여동생 남친을 만났는데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은근히 낯가림이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종합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볼게요. 시댁이 될지도 모르는 그분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게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꼬마마니님. 첫 번째 카드가 심판카드 역방향이 나왔어요. 심판카드 역방향, 내가 원하지 않는 소식이 들렸어 라든지, 또는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을 했다거나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그러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두 번째 카드부터 좋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지팡이 4번은 계약이 체결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다 라는 의미는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집 식구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지켜보면 잘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펜타클 7번 카드, 지켜볼게, 잘할 거라고 생각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가 될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판단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답변이 됐지요. 나또님, 1988년생이고 결혼한 지 3년 돼 가는데 임신이 안 된다고요? 잠깐만요. 볼게요. 여왕개님, 제 목소리 못 듣고 있다고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얼굴만 봐야지 뭐. 네, 볼게요. 나또님, 신월의 갑진일주 그랬네요. 신월의 갑진일주, 평관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관격은 자신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녀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 사주에서 자녀운, 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자녀의 기운이죠. 근데 사주에서 화가 없습니다. 화가 없다라는 것은 아이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잘 안 생겨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건데요. 운의 흐름에 있어서 이미 이 사주가 대운 자체가 화운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고 노력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운이 병진대운 들어왔잖아요. 신월생에게 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은
남길 게 있다,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 33세 되면서부터 자녀운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는 경자년이라서 이 경금이 일간을 극하고 있으니 체력적으로 좀 부대끼입니다. 아이가 생기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서 신금이 시지를 건들고 일주도 건들거든요. 이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 내년에 아이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2023년 정도에 아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내년에 병원에 도움을 얻어서, 즉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년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2023년에 아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아니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렵니까? 마음이 급하시면 내년에 하반기 정도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신다면 2022년부터 아이가 생기는 운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서두르시면 내년부터 서두르시면 되니까요. 올해는 일부러 너무 고생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올해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거든요. 놨더니. 근데 아이 갖느라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일부러 초래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히 있다가 아이가 때 되면 생겨요. 내년에 생기겠지 뭐 이러고 생각하시면 내년에 생길 겁니다.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 팔자에서 이제 자미두수로 보자면 전택궁의 상황이 조금 안 좋긴 해요. 타라라고 하는 것은 지연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늦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타라, 지공 이랬으니 좀 늦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천기의 화, 기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신장이라든지 콩파 또는 부인과 쪽의 질환 이런 것들이 좀 생기기 쉬운 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속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는 하는데요. 뭐랄까 너무 때 되면 다 생기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내년에 급하시면 내년에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생길 테니 2023년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